만점자의 눈!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이번에 이제 구룡중학교에서 네. 수학 만점 맞은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어서 전 과목도 만점 맞았다고 그렇게 들으니까 네. 더 기쁘네요. 전교 1등 네. 축하합니다. 자, 시험 준비는 짧게 했는데 네. 우리 성적은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번에 시험 범위가 중학교 3학년에 2학기였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끝낸 상태였어요. 선행을 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머리에 잘 잡혀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실제 시험 때 준비는 짧게 했어도 내용이 탄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때 했었으니까 꽤나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시험을 보게 된 건데 그 사이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까먹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로 더 선행하는 과정에서 중3 내용이 좀 필요하기도 했고요. 두 번째로 까먹을 것 같다 싶으면 실력을 제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주었어요. 중학교 전 과정 선행은 언제 어떻게 끝내는가요? 중학교 범위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초반 때 다 끝냈습니다. 고등 과정 학습이 중등 내신에 어떤 도움을 주었나요? 고등학교 내용을 이용해서 중학교 문제를 중학교 내용만 썼을 때보다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수학시험 같은 경우에도 코사인 15도를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는데 중학교 내용으로만 풀자면 시험지에서 주어진 그림을 보고 보조선까지 그어가며 풀어야 하지만 고등학교 내용을 이용을 하면 뭐 삼각함수 부분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코사인 15도를 외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 시간이 약 1분에서 거의 5초로 줄어든 거죠. 그리고 삼각비만 써서 문제를 푸는 것보단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여러 가지 이제 삼각함수와 관련된 성질들 이런 거를 또 쓰면 풀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행을 쓰면은 안 된다. 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쓰면은 안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나요? 네,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이용해서 이제 저의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풀려고 했고요.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이루어내려고 했습니다. 선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 수업 중에서 이번 내신 준비에서 도움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일까요? 선생님께서 필요한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주셨고 또 틀린 문제는 또 오답 정리를 꼼꼼히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것도 이제 오답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안 틀리면 되는 거고 만약에 계산 실수를 했으면 자기가 왜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앞으로는 문제를 좀 더 꼼꼼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신은 짧게 가져왔으면 대부분 시간은 선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하고 계신 선행은 어떤 것들이고 이거는 또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제가 미적분까지 2번 돌리고 나서 범위별로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복습하고 있는 범위는 대수 그리고 미적분 1, 확통이고 곧 기하도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복습은요 모의고사 문제도 있고 수능 문제도 있고 내신 문제도 있고 어차피 저희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전부 다 챙겨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변형해서 많이 출제를 하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 내신, 수능 전부 다 챙기기 위해서 만점자의 눈에서는 위크니스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기출문제 풀 때는 어떻게 푸셨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수학시험 하나를 보려면 처음 다 푸는데 10분에서 15분이 걸리고 나머지 시간을 다 검토하는 데 씁니다. 학원에서 내신 준비를 할 때도 보통 그 정도 걸렸고요. 하루에 많게는 6개까지도 풀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맞기는 하지만 만약에 한두 개 틀린다면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이제 오답 정리를 통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꼭 챙겼습니다. 나머지 타 과목들은 어떤 밸런스로 공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번 시험 중에서 수학이 있었고 영어가 있었고 과학이 있었는데 제가 전에 과학을
100점을 거의 못 맞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 때는 과학을 무조건 잘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과학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수학과 영어는 평소에 선행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그렇게 많이 쏟지 않아도 됐어요. 수학 실력이 튼튼했기 때문에 다른 과목을 챙길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짧게 수학을 준비했는데도 불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평소에도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문제를 풀어봤고 어려운 문제들까지도 전부 풀었기 때문에 절대로 틀리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요. 저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답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반복과 복습이 가장 중요하죠. 어차피 시험 문제는 예전 기출을 변형하는 경우가 많고 예전 기출의 발상을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오답 정리를 통해서 그런 문제들의 푸는 방법을 익혀두면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도 새로운 문제를 만났을 때 예전 문제들을 떠올려서 이제 더 잘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낯선 문제를 봤을 때 본인만의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심화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어려운 문제잖아요. 누구나 풀기가 싫고 풀 자신감이 없으면 풀지를 못하는데 일단 심화 문제를 만나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분, 20분이 지나도 안 풀린다? 그러면 이제 뭔가 저는 잘못된 걸 눈치채죠. 아, 이거는 내가 뭔가 모르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해설지를 보거나 선생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몰랐던 거를 배워가요. 그리고 그 몰랐던 거를 기반으로 그 문제도 다시 풀어보고 나중에 그런 비슷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배웠던 거를 이용해서 이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움이 되는 한마디가, 기억에 남는 한마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어머니께서는 너가 마음을 안 먹어서 못하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셨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고 긴장줄을 놓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교만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해주셨고요. 혹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시험 문제 풀 때요 절대로 정신줄 놓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 이번 시험 때 Q분의 P를 구하라고 했는데 처음에 풀 때 P분의 Q라고 구해버린 거예요. 저 그거 제대로 안 봤으면 수학 만점 받지 못했어요. 문제 무조건 제대로 보시고요. 계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시험 때는 2번씩, 아니 3번씩, 아니 계속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시간 남으면요, 멍 때리지 말고 반드시 계속해서 검토하셔야 돼요. 검토를 만약에 5분 걸린다, 검토가 한 번에. 그러면 9번 하세요. 계속 검토하셔야 됩니다. 어디서 실수를 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한번 저의 볼펜 일로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수학 시험을 학교에서 봤는데 유일하게 한번 틀린 적이 있었어요. 2학년 1학기 기말 때. 그 전까지 저는 수학을 무조건 다 맞을 거라는 생각으로 물론 다른 과목도 그랬지만 볼펜으로 풀었어요. 저는 아직도 그 문제가 기억이 납니다. 19번 볼펜으로 풀었다가 계산을 제대로 못해서 틀렸어요. 가채점 할 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고등학교 선행까지 했는데 틀리다니. 그때 박남석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교만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겸손하게 풀고 있습니다.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검토 시간 나면 계속해서 하세요. 평소 존경했던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한테 한마디. 지금까지 저를 응원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저의 선생님들 그리고 특히 저를 계속해서 응원해 주셨던 저의 부모님들께 항상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점자의 넌!